네,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 확보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복합적으로 북한을 봉쇄한다라는 단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이라는 독자 제재안을 처음으로 했고 당시에 한미일이 했습니다. 이걸 개별 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집단 제재,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했다라는 의미는 구도가 국제사회 전 유엔 회원국 모두가 북한을 상대로 봉쇄에 나섰다. 이런 다층적인 봉쇄에 나섰다. 그리고 특징적은 북한 인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떠받들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떠받고 있는 통치 세력을 겨냥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비군사적 조치로는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비군사적이라는 말은 유엔의 대북 제재라든가 외국의 경우가 사실은 이코노믹 생션에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군사적 제재는 결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개입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고요. 그 전제는 그 분쟁국이었다라는 또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외해서 놓고 보면은 비군사적이라는 용어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유엔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경제 제재를 지금까지 한 18차례 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처음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했겠죠. 네. 과거에 북한만 해도 이번이 이제 4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구멍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 시켜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됐다. 그 단적인 예가 하나가 과거에는 의심스러운 북한의 화물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화물, 이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이 틈새를 구멍을 다 거의 막았다라는 면에서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 잠깐 이제 화물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그 제재안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본다면요. 일단은 광물 제재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 제재, 이번에 단체는 12개 단체와 16개 단체.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복합적인 것이 뭐냐면 단체 중에 노동당 39호실, 김씨 일가의 과거부터 비자금을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물 제재가 포함됐다라는 의미는 북한의 대부분의 광산의 실소유주는 노동당 39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뭐 어떤 민간 기업이 그 광물을 팔아서 북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가 전혀 아니었고요. 지금까지 이 오직 통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광물 수출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체 북한 무역 거래의 한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타격이 굉장히 크죠. 북한이 기본적으로 함경북도 무산이라든가 회령이 일대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무연탄이라든가 히토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동북삼성 국가들이 중계 동북삼성에서 많이 좀 싼 값에 그동안 사갔죠. 사갔는데 이걸 이제 완벽하게 개별 제재를 했다라는 데 있어서 통치 자금에 목을 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개인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대상은 누가 포함이 돼 있는지 그 포함된 의미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당초 17명쯤에 이제 미중간 초안에 있었는데 16명으로 한 명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인물은 이제 러시아가 반대했는데 조선광업무역개발무역에서 앞서 광물 수출하는 어떤 무역회사가 있겠죠. 이 개인의 제재가 의미라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회사를 해외 법인이나 대표 법인을 할 때 대표 직인을 만들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인감을 설치하듯이 대표명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존의 해외의 어떤 뭐 단청각 무역회사라든가 단천상업회사라든가 이런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재하는 순간 영문명이나 이 대표 명의에
국제 금융 거래가 어제 제재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온라인 거래를 못 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평양으로 드나도는 모든 외화, 특히 달러가 올스톱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크죠. 네. 지금 개인 제재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여쭤보는 건데 그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외가 됐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백두혈통이 직접 나서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대표자 명의로 무역 거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이런 차원에서 봐야지 김여정이 동명이 그러니까 이 영문으로 김여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16명은 북한의 어떤 단체라든가 은행의 네. 그 대표 명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김여정이 보통 무역회사 대표직인으로 해외에다 어디 다 해당국에다 이렇게 이름을 등재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또 무기 거래 제재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을 했던 소형 무기 역시도 이제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과거에 제3세계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가 분쟁 겪을 때 사실은 북한산 AK-47 무기를 많이 사들여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3국의 게릴라전에 상징적으로 보이는 AK-47 북한산이 러시아보다 한 70-80% 싼 가격에 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군들이나 이런 무장 세력들이 암 거래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앞서 YTN이 몇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인가 리비아 내전 때 무기 박스에 이 한글로 써 있는 그런 표기들이 북한의 암거래를 통해서 제3국으로 과거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자위권이란 말은 그 해당 국가의 정부군이 방산 수입을 목적으로 사들여 왔겠죠. 그렇죠. 이런 소형 무기 거래를 이번에 금지시켰다. 이것이 한 3억 달러 이상 무역 거래에 차지하는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네. 북한이 기본적으로 무기 거래를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이번엔 이런 소형 무기를 규제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북한이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형 무기 같은 네. 경우는 북한은 어떤 수입은 안 하죠. 왜냐하면 아, 자체 네. 워낙 중공업 분야에 그 6.25 전쟁이부터 했기 때문에 과거 뭐 스커드 미사일 기술품이라든가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기술력을 많이 확보를 했고 네. 그리고 과거의 김정일조차도 그것이 미사일 개발의 목적이 외화벌이에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라고 방어하는데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앞서 세 차례의 경제 제재에서 금수 품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네. 소형 무기가 북한산 무기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네. 북한의 군사고문단들이 과거에 아프리카 분쟁국이나 이런 데 많이 파견돼서 리비아도 마찬가지 시리아에도 일부 있었다는 예. 거로 추정이 되고 네. 이런 군사고문단의 파견도 이번에 굉장히 금지시키고 네. 모두 추방시켜야 되는 네. 이런 조치가 내려졌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사력을 키우는 그런 부분을 제재하는 방안들이 네.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다른 제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항공유 수입 금지. 우리가 네. 일반 이 항공유도 이 일반 여객기용과 전투기용이 사실 다르다라고 네. 합니다.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민수용은 이번에 보면은 예를 들면 고려 항국이 모스크바나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으로 되돌아갈 때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건 허용하는 형태가 됐고요. 네, 수정이 됐죠. 예, 이번에. 수정이 됐고 그런데 군수용을 좀 비근한 예로 설명해 드렸다면 북한이 제재할 때 이 북한 전투기가 그 중국이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을 때 네. 이 굉장히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못 떴다라고 합니다. 한 5천 톤 가량을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로 매달 되는데 이 5천 톤 가량이면 우리 공군력으로 보면 한 2, 3일치 기름밖에 안 되는. 네. 그래서 네, 네. 군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보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북한 전투기들이 못 다닌다는 것은 북한 조종사들의 기량이 없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군 조종사 개인의 역량에
유지 기술을 유지하려면 1년에 130에서 15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스톱 된다라는데 북한의 그 국지전 도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하될 수 있는 네.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군사력 제재와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좀 낯선 용어들도 눈에 네. 띄더라고요. 캐치올 제도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눈에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에서 이 유엔 제3차 2013년 그 3차 핵실험 이후로 이제 유엔이 만드는 거는데 모든 이제 금수문물에 이제 트리거 조항과 함께 이 사실은 당초 제재 품목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이 관계자들이 보다 보니까 새로운 미처 몰랐던 게 의심 품목이 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캐치올 잡아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또 다시 명문화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재가 네. 가능한 어떤 예, 그런 근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또 원자력 공업성이나 우주 개발국을 비롯한 12개 단체가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어떤 기관들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자료를 보면 국방과학원이 있고요. 지금 말씀 원자력 공업성이라든가 이제 그 북한이 핵 개발을 핵 고도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죠. 핵무기가 탄두에 있으면 이거를 이번에 쏴올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네. 이거를 제조하고 연구기관하는 감독기관이다. 그럼 이 관련해 뭐 미사일 부품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거의 한 10만 가지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네. 하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뭐 언론 보도했지만 실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굉장히 세세한 품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직접 규제를 하고 이 지금 제재 대상에 오는 단체와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들도 못하게 되는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해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검색하는 것 외에도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외항 모든 지구상의 모든 유엔 회원국은 외항선을 띄우려면 유엔산의 국제 해사기구 IMO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데 런던에 있죠. 여기에 이제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등록번호처럼 이 A라는 배를 이 공해상을 운항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등록번호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쭉 네.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번에 31개 선박이 대상이 되는데 이 배들은 모든 항구에 입항 혹은 기항을 금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31척이냐? 북한이 의외로 외항 무역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네네. 노후화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선박을 규제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회원국들이 이제 이 31개 선박의 영문명이라든가 IMO 고유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네. 8개 단위로 되는데 이것이 통보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해당국에서 항만에서 이게 항만공사에서 검색을 해서 저게 북한 배구나. 그럼 입항하지 마라, 출항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원들의 식수라든가 이런 걸 기양을 하면 이렇게 제공해 주게 돼 있고 기름도 네. 주고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역시 제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남포항이랑 원산항, 청진항에서 북한이 외국으로 항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라고 네네. 보면 됩니다. 네. 이번 결의안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번 채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북한의 자금줄이 전방위적으로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자금줄이 전방위로 이렇게 확실하게 막힌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과정 이제 이 제재안이 실효가 되려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하느냐 이게 과잉적이 좋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번이 북한에 대한 모두 합치면 7번째 제재고 결의안만 따지면 4번째 결의안이 되는데 제재 아닌 경우에 이제 예, 어떻게 그런데 되는 거죠? 이것이 왜 4번째냐라고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과거에 제재를 물론 했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다라는 거죠. 네. 지속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뭐 관련국들이 이미 우리가 앞서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 마신령 스키장의 곤도라가 사치품이다. 이미 그건 2013년도 3차 유엔 제재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인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회사가 북한에 수출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구멍이 있고 안 지켜진다는 네. 역설적으로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재안 역시 포괄적이고 북한을 옥죄하려면 회원국들이 얼마나 지속성 있게 관심을 가지냐. 북한의 과거 이랑 후세인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15년씩 제재를 네. 하고 이란도 결국은 수년간에 때문에 손을 들고 내서 비핵화를 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관심은 국제사회의 모든 회원국 노력들이 얼마나 지속성 있냐 이거를 강력하게 동참해 주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금 북한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이 지금 뭐 굉장히 언설로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이 나오죠. 뭐 정군의 그 뭐 150만 명의 군에 자원 입대해야 된다고 네. 노농적이군 군복 입고 출근하라라든가 이런 네. 언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 구도가 지금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 이런 게 됐고 앞서 우리가 윤병세 장관이 이 결의안이 나오기 전에 이번 결의안은 끝장 결의안이 네. 된다. De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표현에서 마지막이어야 된다. 네. 그럼 역설적으로 북한도 굉장히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군사도발 가능성은 이 당장 7일부터 우리가 한미 독수리 연습을 사상 최대 군사 연습을 하게 돼서 네. 어쩐 북한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다라든가 네. 최악의 경우 뭐 한경북도 풍계리 일대에 지금 갱도가 서너 개가 관측되고 있는데 5차 핵실험이 나설 개연성도 배제할 네네. 수 없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국경을 넘어서 우리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지역에다가 도발을 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를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군 당국이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군사적 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이중적인 그 중국 태도를 좀 봐야 되는 것이 네. 이번에 중국이 경제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화 협정을 하고 비핵화를 하자라고 네. 하고 어떤 북한을 약간 달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3.1절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라는 부분도 네네. 처음 사용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북한의 좀 태도 변화를 보이고 네네. 북한이 어떤 좀 완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역시 저 북한의 이 이야기를 거절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쪼록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이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뭐 세계의 평화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